자, 가상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상 데이터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신규 기능들이 들어간 시스템의 일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테이블이죠. 가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 부분이 잘 구현됐는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했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마스터성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변하고 있는 기준 정보들, 관광지, 사원 정보, 초중고등학교 정보 이런 것들이 거기 속하고요. 실적, 로그, 측정값 같이 실적성 정보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과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쌓여오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기온 측정 데이터나 이벤트 로그,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참조성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참조성 정보는 입력과 삭제 이후에는 거의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사전성 정보예요. 우리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서 수정한 일은 거의 흔치 않죠.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면 됐죠. 그리고 한번 넣어놓으면 거의 변경하지 않고 계속 씁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성 정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전부가 가짜, 가상 데이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두 개의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스터성 데이터, 하나는 실적성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테이블들을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니까 좀 뜬금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 해당 테이블들이 어떤 시스템의 일부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요, 홈이라고 적힌 이 브라우저가 사실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떤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이 앱의 목적은 반려동물을 한 마리 이상 기르고 있는 사용자가 반려동물과의 어떤 추억이나 그런 것들을 다이어리로 남길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들고 또 몸무게나 사료를 줬을 때 무게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사용자 정보는 이렇게 가입을 할 때 기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갖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화면을 통해서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면 성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풍산이라는 이름도 넣고 별명, 입양일이라고 하나요? 입양일이죠. 또 1회 사료량 한번 줄 때 250g 줬다. 그리고 얘 몸무게를 재봤는데 11kg였다. 이런 것들을 갖다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잘 크고 있나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반려동물별로 월별, 일별, 다른 종류별로 몸무게 추이나 사료량을 내가 잘 주고 있나, 조절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통계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의 일부가 오른쪽에 이 두 개의 테이블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여기 나오는 사용자별 등록한 반려동물 리스트가 바로 유저 퍼피라는 테이블이고, 왼쪽에 웨이트 히스트,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의 몸무게를 쟀을 때마다 저장한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체중계 하나 있으면은 사용자가 기르고 있는 거 재고 기록하면 돼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료가 또르륵 떨어지면요, 그 위에 올라가요. 반려동물이. 개나 고양이겠죠. 그러면 그 사료를 잠깐이라도 먹고 있는 동안 몸무게를 재요. 자동으로 그게 연동돼서 시스템에 저장이 되는 그런 앱도 제가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테이블을 일단 하이드스큐엘로 옮겨갈 겁니다. 미리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pH 언더바 유저 퍼피, 사용자별 반려동물, pH 언더바 웨이티스트, 사용자별 반려동물의 몸무게, 추이죠, 추이.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갖다 놓고 또 데이터도 넣어놨습니다. 자, 이러한 아이디 값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첫 번째 반려동물은 강아지 풍산이고요. 두 번째 반려동물은 고양이 같아요. 스핑키스라고 한 거 보니까. 또 어떤 사용자는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얘도 고양이, 개네요, 개. 말라미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마스터성 정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용자 정보나 지형지물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마스터성 정보는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의 몸무게를 쟀어요. 쟀을 때 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저장하게 되면 이제 여기 쌓이게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앱을 통해서 몸무게를 직접 입력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입력을 한 순간에 이 사용자가 풍산이 몸무게를 쟀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트랜지션이 하나 일어날 거예요. 이러한 사용자가 첫 번째 등록한 반려동물의 몸무게를 재서 저장을 했는데 그 시간대가 이거더라. 자, 근데 지금 한 건 됐죠. 이건 도저히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께서는 엑셀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어떤 사용자가 어떤 반려동물의 몸무게를 쟀는데 그게 그 시점이 여기더라. 그리고 만약에 그 반려동물의 몸무게를 하루에 뭐 한 번 이렇게 잰다 라고 했을 때 3년 동안 기른 이 반려동물의 몸무게 추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2017년부터 2007, 8, 9, 빵 그래서 2017, 18, 19 이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엑셀상의 라운드나 랜드 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임의로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 데이터를 쭉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CSV 파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통은 만들죠. 하지만 화면처럼 쿼리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쿼리로 실행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맨 위에 set이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 뭐 UID, PID 이런 변수 값들을 아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상수 값들을 세팅을 합니다. 어떤 사용자가 어떤 반려동물을 무게를 재는데 무게의 랜덤 범위가 10kg에서 12kg 사이로 하게 해라. 그리고 시간 중에서 시분초는 0시 0분 0초부터 23시 59분 59초 사이에서 임의로 선택해라. 이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변수값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은 insert문과 select와 from, where, order by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요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갖다가 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와서 해당 웨이트리스트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정했던 상수값 사용자 아이디하고 PID 구성되어 있고요. 날짜는 1일, 2일, 3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시간은 시분초가 랜덤입니다. 그렇죠? 02시, 02시에 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가상 데이터니까 11시, 03시. 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1.9, 11.0, 10.2. 아까 콜에 잠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정의한 10부터 12 사이에 어떤 랜덤한 값들을 소점 한 자리 이하로 뽑아내고 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쿼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insert select 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insert 할 때 해당 테이블에다가 아래쪽에 select에 UID, PID, mtime과 weight를 각각 위쪽에 컬럼에 순서대로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으시죠? 자, select절에 와서 봐도 어렵지 않네요, 전체 구조는. select를 할 때 오토바이로 좀 보기 편하게 가져오고, where절에는 1 equal 1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from 절 이하에 있는 어떤 데이터 집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카테시안 조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는 거나 where 1 equal 1은 똑같습니다. 일단 명시적으로 카테시안 조인이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려고 쓴 것 뿐이고, 자, from 절 이하에 보시면요, 두 개의 테이블 집합이 있습니다. select UID, PID를 사용자별 반려동물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상수값을 줘서 가져오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집합이에요. 위에서 상수값 PID와 UID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한 건 나오겠죠. 한 건. 요건 한 건입니다. 무조건. 값도 우리가 정의한 것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with recursive 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새로운 창에서. 문법이 어떻게 됐건 간에 결과값이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1, 2, 3 하루씩 늘어가면서 나와요. 쿼리를 보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인터벌 5가 나왔어요. 근데 데이트 애드예요. 하루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ID 값이 3이라고 나왔습니다. 의심스러워서 이걸 7로 한번 고치고 실행을 다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일부터 7일까지 나옵니다. 30일 됐다. 그리고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일부터 30일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힌트를 얻은 거죠. 1, 2, 3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일, 여기가 만약에 30이 되면 2일자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시퀀스하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일자가 생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는 3건이 나옵니다. 자, 카테시안 조인이기 때문에 한 건 곱하기 3건 각각 테이블 집합에 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select절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uid, PID는 벌써 from절 이하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지정했던 이 값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이제 concat이라는 컬럼입니다. 이 concat이라는 컬럼은
이 안에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값들을 텍스트형으로 변환해서 문자를 변환해가지고 합쳐줘요. 보면 첫 번째 그 항목은 mtimes 솔라데이트를 YYYY MMTD라는 그 시간 포맷을 바꿔줍니다. 뭐 뻔하게 이 아래쪽에서 올라온 2023 0102를 바꿔준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 컬럼은요, from underbar unix time과 unix timestamp와 그리고 flow land라는 거,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컬럼에는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닉스 스탬프부터 잠깐 볼게요. 자, 유닉스 스탬프는요, 여기 1970년 1월 1일 09시 00분 00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각까지 누적된 초값을 정수로 리턴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09시 00분 00초가 0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각이 지금 2023년 7월 5일 오후인데요. 그거 갖다 누적을 해서 초 단위로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10억 정도 되나요? 아무튼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유닉스 스탬프로 환산을 하면 초값이 누적된 숫자가 나와요. 자, 반대로 지금 유닉스 타임 스탬프에서 나온 이 정수값, 초수의 누적값을 from unix time이라는 함수에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연월일 10분초로 환산해서 보여줍니다. 2023년 7월 5일 17시 45분 47초네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남은 건 flow와 land예요. 자, flow는 소수점 버림 함수죠.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보면요, from mtime과 land 함수 안에다가 to mtime에서 from mtime을 빼주는 형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from mtime부터 to mtime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임의로 하나 골라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정했던 from과 to의 의미가 맞게 되는 거죠. 0시 0분 0초부터 23시 59분 59초 사이에 특정한 시각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10분초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YYY MMTD 10분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mtime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몸무게를 임의로 뽑고 싶은데 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전에는 flow로 썼지만 이번엔 라운드로 써가지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현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from과 to를 land 함수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요, from weight와 to weight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을 뽑아오는데 단지 라운드 콤마 1이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특정 UID와 PID가 1, 2, 3, 10분초는 다 랜덤이에요. 그리고 몸무게, 측정한 몸무게도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야, 그러면 위에서 UID 값도 변할 때보다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PID 값도 변할 때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지우면 됩니다. 자, 이거 지우고 이 부분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 나오죠? 어떤 유저는 3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고, 어떤 유저는 1마리를 기르고 있고, 어떤 유저는 2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첫 번째 테이블 집합이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카테시안 조인이죠? 여기 만약에 8건이 나왔으면요, 8건을 이 아래에 있는 1, 2, 3하고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결합해서 다 출력해 줍니다. 해볼게요. 190101001이라는 유저가 첫 번째 PID와 두 번째 PID, 이거에 대해서 1, 2, 3, 1, 2, 3 다 나와요. 두 번째 UID, 여기 대해서 1, 2, 3 나오고, 세 번째 유저는 3마리 길렀죠. 1번, 2번, 3번. 거기에 대해서 1, 2, 3, 1, 2, 3, 1, 2, 3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건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다가 이거 36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 1년 내내 전체 건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마스터성 정보에 있는 모든 사용자별 반려동물들을 전부 조합해가지고 그 건수를 나오게 되는 거죠. 건수는 365 곱하기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 모든 건수가 되겠죠. 그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한번 인서트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엑셀로 만들어도 좋지만 이렇게 만들면요, 굉장히 편합니다. 마스터성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모든 UID나 PID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작할 필요가 없이 그냥 쿼리 안에서 다 끝나요.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언제든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작업 없이요. 그래서 오늘은 가상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엑셀도 있고 텍스트 에디트도 있겠지만 저는 쿼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